한판 브리핑. 오늘은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CBS는 처음 등장한 오마이뉴스 정치부 야당 출입하는 곽우신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소개가 기십니다. 우리 진 작가님과 김성희 소장과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곽 기자님이 진 작가님의 인연이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고3 때 경기도 부천에 한 논술학원 특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진전 교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아주 인상적인 강의를 고등학생을 듣고, 위해서. 네, 그리고 그때 저 이제 사인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리무덤의 침을 뱉으마 그 책에 사인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저 유학 갔다 오고 나니까 우리 옛날에 동지들이 다 그 학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두 분의 만남은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부터 뉴스를 봐야 되니까. 자, 대선 후보 2차 사자 TV 토론. 내일 이제 개최 여부가 주말 내내 논란이었었는데 결국에 이번 주 금요일 11일에 하기로 됐군요. 네, 우여곡절 끝에 오는 11일 오후 8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 채널 4사, 또 연합뉴스 TV, YTN 등 보도 전문 채널 2개사, 총 6개사가 중계를 하기로 했고요. 사회는 한국기자협회가 추천을 하고 이제 나머지 4당이 모두 동의하는 인물이 맡기로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그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았는데요. 합의와 별개로 한국기자협회는 이 실무 협상에 참여했던 황상무 선대본 언론전략기획단장이 공보특보에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취재 거부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 모든 가능 수단을 동원해 항의할 것임을 천명했는데요. 예. 실무 협상단을 이끄는 성일종 의원이 대신 기자협회장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그 이후에 황상무 특보가 본인 페이스북에 재차 협회와 JTBC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비난하는 글 내용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차 실무 협상에서 나왔던 이야기대로 예. 손석희 전 사장은 온 국민이 인정하는 좌편향 언론인이다. 한국기자협회도 좌편향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네. 글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 특보가 나중에 글을 삭제를 했지만 이미 물은 좀 엎질러진 상황이었고요. 기자협회 JTBC 지회도 좀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손 전 사장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JTBC 기자들에 대한 사과와 황 단장의 거치 결정을 촉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좀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그때 실무협상 도중에 TV 토론 연기를 요구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건강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 예. 막상 이제 황 특보가 실무협상 당시 이 컨디션을 거론한 날 윤석열 후보는 제주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이제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맥을 좀 여러 잔 드셨다고 하는데요. 예. 이 황 특보는 컨디션 문제를 이야기한 게 와전된 것이라면서 이건 음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런 생태가 어디 있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상호 청괄선대 본부장은 윤석열 후보 건강이 이상한 게 사실 같다. 왜냐하면 폭탄주를 한 20잔씩 드시던 분이 제주에서 서너 잔밖에 드시지 못한 걸 보니 건강이 악화된 걸로 보인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 자, 2차 TV 토론도 1차 토론만큼 어렵게 성사가 됐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JTBC를 좌편향으로 비판했던 그 윤 후보 측 입장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 토론 정말 어렵네요.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대단히 부적절하죠. 예. 그러니까 윤 캠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상대는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들이에요. 국민들 앞에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토론 그렇게 지난번 토론에서도 사실은 전문가들 평이 어떤 데서는 제일 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제일 못했다는 평이 두 군데 다 일치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뺀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리스크라도 지지 않겠다. 그리고 실제로 토론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구멍들이 두 군데가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괜한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고 싶어서 자꾸 토론을 좀 빼는 모습인데 예. 이것은 제가 볼 땐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옛날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토론 안 나갔거든요. 토론 거부해가지고 남경필 후보 혼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리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가 앞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토론 같은 리스크를 좀 안 지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예. 특히 황상무 이런 분들은 도대체 왜 캠프에 왜 받아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요. 예. 저희한테 묻지 마시고 KBS 전 9시 그러니까 뉴스 상식적으로 앵커죠.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저널리즘들이 굉장히 당파적인데 그나마 당파적인 저널리즘 중에서도 제대로 된 언론인 평가받는 게 신뢰성 1위가 손석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을 좌편향에다가 얘기한다면 자기는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 정말 그 캠프에서 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자르든지 하세요. 네. 자, 김성애 소장님. 예, 저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손석희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 JTBC 사장 아니잖아요. 지금 예. 특파원으로 일본 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현직 지금. 사장도 아닌 보도총괄은 사람이 내려놨죠. 일본에 있는 사람이 예. 무슨 JTBC에 무슨 영향력을 미친다는 얘기인지도 이해가 안 되고 예. 기자협회가 좌편향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보니 그 기자협회에서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단 추천은 어느 당에서 들어와도 하고 있는 것이 모든 협회의 일이기도 하고 게다가 지능협회 추천- 예. 입장에서 게다가 기자협회는 그 추천도 취소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것도 입장이 아닌데 이런 그 소위 말하는 팩트 관계조차 확인이 되지 않은 채로 협상에 나오는 것도 너무 웃겼고 그리고 뭔 날짜만 잡으면 이렇게 2, 3일을 미루자고 하는지 물론 이제 무속 논란은 제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긴 한데 예. 어쨌든 좀 지나치다. 이게 어떻게든 하루라도 미루고 건강 같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데다가 윤석열 후보 불과 한 달 전에 술 끊고 선거운동 한다라고 공언했던 분 아닙니까? 예. 그러고는 또 술 드시면서 돌아다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건강상의 이유하다가 컨디션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혹시 2월 7일 저녁에 술 약속 잡아놓은 게 있어서 2월 8일에 토론이 어렵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지금 토론이라는 게요. 윤석열 후보는 이걸 복싱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링이 올라와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 된다라는 강박에 시달리시는 것 같은데 예. 토론은 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와서 그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설명하고 대한민국 어디로 갈지 비전을 국민들과 대화하는 자리인 것을 이제는 좀 아셔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수사관 입장에서 취조실에서 피의자 만나듯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좀 제발 정치 영역으로 좀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초동 생각 그만하시고. 예. 곽 기자님은 기자협회에서 주최한 거기 때문에 이런 네.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일단 말씀하시면. 기자협회 회원으로서 참 예. 어이가 좀 없는데, 그러니까 예. 아마 황상무 특보께서 롤 모델을 민경욱 전 의원 정도로 잡으신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맞는 테크트리를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테크트리 전문 용어가 나와서 아, 예, 저희 이제 풀어서 어쨌든.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좋은 전철을 잘 밟아서 예. 따라가시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 건강 문제 관련해서는 후보 측이나 이 대변인 측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거든요. 그게 언급돼서 이유로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예. 대리인으로 나가서 좀 후보과 커뮤니케이션도 안 된 상태에서 좀 엄한 걸 가지고 블러핑을 하려고 하다가 스텝이 꼬이신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좀 캠프가 제대로 안 들어간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이 단일화 논의가 또 계속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발단은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공개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단일화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요. 또 안철수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 대선에 나온 분이라는 점에서 방향이 같다. 합쳐서 갈 수 있으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또 이제 지지층 일부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일화는 지지율을 수학적, 산술적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그 예시로 DJP 연합을 들기도 했는데요. 예.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선대본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여지 있다, 물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단일화 언급을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한 지 좀 하루 만에 생각이 약간 바뀐 모양이었는데요. 국민의당 측에서는 좀 이런 언급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예. 대표가 또 워낙 단일화에 대해서 좀 거부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설날에 단일화가 끝났다고 했던 이준석 대표가 기한을 다시 금요일로 셀프 변경하고 또 언급하고 나섰다라면서 이 비단 주머니 속에 안철수 카드 외에는 없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예.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민의당은 제 말이나 잘 해석하고 받아치면 된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인 안철수 대표는 오늘 디지털경제연합 주최 정책간담회가 끝나고 이런 문제는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윤석열 후보도 오늘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단일화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네, 자, DJP 연합까지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렇다면은 뭐랄까요, 이 단일화 시나리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증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친 작가님.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다소 좀 앞서긴 하지만은 이 우세가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예. 뭐 김혜경 씨 이 사건 뭐 2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지지율이 좀 회복될 것 같고, 그럼 박빙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단일화 카드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일화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표대결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단일화 이런 건 힘들 것 같고, 왜냐하면 네. 그 룰 갖고 또 싸우고 그렇죠. 이런단 말이죠. 시간도 없고. 그거보다는 예컨대 안철수 후보가 포기하고 윤석열 후보한테 이제 몰아주고 대신에 이제 총리라든지 뭐 등등 공동정부?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라는 게 이제 하나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 윤석열 후보는 당시 당선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문제예요. 당선된다 하더라도 고립되거든요. 왜냐하면 2030하고 6070인데 지금 2030은 말이 젊지 지금 나가는 메시지들 보면 다 강경하고 안티페미니즘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도층들은 지금 정권 교체는 동일해요. 근데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그들을 옹호해 줄 것이냐? 저는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바로 고립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동 정권, 뭐 연합 정권 이런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성사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성애 소장님. 일단 이런 거죠. 만약 한다고 해도 최소한 국무총리 아니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서 부총리급으로 안철수 후보를 모시고 와야 될동 말동일 텐데 네.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과기부 장관 정도 제안하고 들어오시죠. 혹은 뭐 아니면 뭐 종로 출마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봤던 스탠스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뭐 우려 아닌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힘과의 단일화가 결코 쉬워 보이지 않고 지금 현재 지지율의 추이와 양상이 사실은 그 캠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선을 여러 차례 치른 선수들이 몇 명 있질 않아요. 그 사람들의 의견이 제대로 관철되기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윤핵관, 익명 이런의 인사들의 입김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예. 선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못한 상태로 이거 단일화 안 해도 그냥 지금 상태로 오늘 이대로 쭉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예. 그런 흐름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요.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다음번에 안철수라는 정치인에게 대권의 기회가 오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고 뭐 안철수 후보나 보수 쪽에서 원컨대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 수행을 못하면서 그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 안철수에게 오겠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최대한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사람들이 자기를 모멸차게 걷어차서 어쩔 수 없이 못했다라는 그림으로 가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뭐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진 작가님.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걸 통해 가지고 완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목표가 좀 불분명해요. 옛날처럼 그 지난번 대선 때 꽤 많은 표를 얻었잖아요. 네네. 그 정도의 표를 얻기는 이번에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더 나은 성과를 내도 이게 시원찮을 판에 그보다 못한 성과를 냈을 때 얻는 게 뭐냐 이런 게 있고 이게 이제 단일화의 유인이고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은 뭐가 있냐면 아니 뭐 공동 정부니 뭐니 한다 하더라도 안철수 쪽에서 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잃을 게 좀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의 또 그 유인도 좀 유인이 작은 편도 있고 작은 편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여전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 이준석 같아요. 대표는 그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준다라고 한다면 그건 오케이다라는 겁니다. 내놓는다라면. 네.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에서 또 룰 이런 게 아니라 네가 통 크게 들어온다라고 네. 한다면 그러니까 윤희라를 한다라고 한다면 난 거기엔 동의한다라는 입장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과연 안철수가 동의를 해줄까? 뭐. 김 소장님. 저는 그 대결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뭐 사감 플러스 지금까지 안철수라는 정치인과 겪어봤던 여러 가지 스토리 플러스해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정치를 못하도록 만드는 게 본인의 일종의 하나의 미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준석 듭니다. 대표에게. 예. 어. 그래서 지난 합당도 사실 거의 성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뭐 하여튼 표면적으로는 당명 바꾸는 거 말고 내가 다 양보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만 내부 사정은 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 여하튼 구석에 몰아넣고 있는데 그 구석에 몰아넣는 작업에 안철수 후보가 어느 입장에서 좀 약간 휘말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일화를 하지 못하는 그림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럼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일화에서 모멸차게 거절당하고 독자적인 정치세로 갈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 아마 본인도 결정 못했을 거다 보여집니다. 곽 기자님 이제 야당 출입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분위기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정말 단일화 요거 좀 약간 지긋지긋하긴 한데 빨리 좀 결론이 났으면 해서 이제 가장 비슷한 뭐 바로 저희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예. 이제 단일화가 됐지만 안철수 후보 측이 사실 결과적으로 별로 얻은 게 없거든요. 뭐 합당도 네. 실패했고 뭐 지분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철수를 하고 싶어도 네. 본인과 국민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 당 지지자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물러설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일단 그러니까 지지율이 나오는 상태에서 뭔가 딜을 걸고 프레임을 걸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아니라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이준석 대표와의 감정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예.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적인 조금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이 공동정부 구성할 때 이제 아까 자리도 몇 개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게 이루어지면 뭐 DJ 편압할 때도 이제 김종필 총리가 됐죠. 김대중 대통령이 됐고 그러면 뭐랄까요?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 나올 수도 있고 그 자체를 근데 국민들이 받아들일까요? 나눠 먹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가요? 예, 거기 누구가 있죠? 의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3명 네 명이고 권은희 그다음에 뭐 이태규 장관이라든지 이거 시킬 만한 좀 굵직한 인물들이 좀 있냐라고 했을 때 눈에 안 띄거든요. 의원.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유인이 좀 적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는 언론이 이런 상황에서 나눠먹기라고 비판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연정 그렇게 하라 그러고 다당제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당이 모든 거를 독식하는 구조가 그렇게 안 된다고 모든 언론이 힘을 모아서 얘기하다가 안철수 윤석열 간의 단일화를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서로 나누어서 정부에 심는 건 너무나도 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권장할 만한 일이고 예, 정치가 더 많은 야합과 협잡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자기들끼리 쿵짝쿵짝하는 그림이 저는 이상적인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앞으로 때는 많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지율 추세가 2주 후까지 연장된다라고 한다면 단일화는 없는 거고 2주 후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박빙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아마 윤캠에서 엄청나게 덤벼들 겁니다. 근데 2주 후에 단일화라는 것은 보름 남겨놓고는 제가 보기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 인쇄물도 그러니까 다 찍어서 나간 상태고. 그러니까 인쇄물을 찍기 투표용지 찍기 직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때 그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뭐 지금 보면 한 4~5% 정도 리드가 있는데 그게 네.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윤캠 쪽에서 그냥 나가자라고 할 것 같고 그게 유지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땐 또 부랴부랴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오겠죠. 그렇군요. 네, 의외로 거강꾼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죠.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그리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어제 밤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 계속 궁금한데.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난달 26일에 이제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를 만나보겠다면 만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 발언이 계속 회자가 됐었는데 결국 현실화가 된 거죠. 이재명 예. 후보가 어제 오후 상경한 뒤 저녁 8시부터 1시간 20분 동안 김종인 전 위원장의 광화문 사무실에서 만남을 가졌고요. 예.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굉장히 기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자들에게 질문 세례가 나왔지만 뭐 사람 한 번 만난 것 가지고 뭘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 특별한 얘기한 것도 아닌데 할 말이 없다. 그냥 이런저런 잡담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 이상돈 전 의원과도 회동을 했던 이재명 후보는 이제 두 사람을 연이어 만나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예. 평소 가깝게 모시던 분이라 신년이고 해서 조언도 들을 겸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재명 후보도 밝히지 않았고요. 국민의힘은 좀 회동의 의미를 크게 두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두 분이 만난 것에 대해 내가 입장을 가질 게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권영세 선대본부장 역시 김 전 위원장은 자연인이니까 찾아오는 사람을 쫓아낼 수도 없고 오겠다는 분을 거절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양식 있는 분이니 하루아침에 태도가 돌변할 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윤여준 전 장관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김종인 전 위원장 사람 한 번 만난 것 같고 뭘 그러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사람이 이제 여당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건데 80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수준의 얘기가 있었을까요, 진 작가님? 별 얘기 없었어요. 아세요?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분 잡는 거는 패착이라고 보거든요. 아, 이분이 그런가요? 나중에 어떤 태도로 표명할지.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실하게 민주당 편 들어줄 것 같지는 않은 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갑자기 저쪽 편을 들어준다 그러면 정말로 닥쳤던 개 신세가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뭐 윤여준이라든지 이상돈 전 의원 이런 부분 만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지금 저쪽이 그러니까 윤캠 같은 경우에는 2030과 6070 세대 포위 전략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중도층을 상당 부분 떠나 보냈어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근데 예. 그 중도 소구력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도 윤컴에서 내는 메시지들도 이게 너무 강경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뭐 여성주의 문제도 구조적인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한 한국일보 인터뷰요. 뜨악하거든요. 예. 라고 해서 내 이런 아내의 사례를 봤을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파산 선고를 내렸는데 네. 그래도 민주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노려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김 소장님. 일단 뭐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 캐릭터 자체가 실용적이거든요. 정파적인 인물이 아닌데 어쨌든 비춰지기가 이제 그렇게 비춰진 게 많아서 내가 운영하는 이재명 정부는 좀 더 거국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중립적으로 실용적으로 꾸릴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원래 선대에 사람을 영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영입의 패턴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 급하게 찾아서 앉혀놓으면 하루 이틀 안에 검증이라는 명목하에 아주 사생활까지 탈탈 털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니까 영입되고 싶은 사람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분들의 말씀도 듣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정도이지. 예. 예. 김종인 박사님을 무슨 뭐 이재명 캠프에 모시고 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 정도를 보면서 보고 있으면 뭐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작업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하나 아쉬운 건 그런 작업이 좀 진작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지금보다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였던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에서는 국민들이 저 진정성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 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 지금 선대에 나가는데도 또 양 후보가 계속 손짓을 하고 있죠. 이번 주 중에 저희 한판 승부 인터뷰 꼭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경 얘기 해보죠. 자, 증액 여부를 두고 정부와 국회가 갈등하고 있는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향적 입장을 밝혔네요. 네,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을 한 김부겸 총리가 전해숙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오랜 고민 끝에 내놓는 안은 정부가 적극 논의에 함께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가능성을 열어둔 셈인데요. 건강한 제안을 주시면 정부도 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재원 조달이 부담이라는 점도 털어놓았는데요. 예. 일단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원내 지도부에게 이 추경 증액을 다루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지도부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도 호응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의 14조 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였고요. 다만 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좀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 중이고 세출 구조조정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도 이 여야가 추경금은 35조에 합의를 한다고 하면 정부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면서 계속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추경 증액 여야는 합의를 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계속 이제 반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탄핵까지 거론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진 작가님부터. 아마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정 운영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캠프에서는 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분히 사실 정치적인 제스처로 나온 거고 그걸 이 사람들은 이제 어공이 될 사람들이고 늘공들은 다르거든요. 자기들이 계속 쌓아왔던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거고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양보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탄핵까지 막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렇게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현 소장님. 재원 조달이 부담이다. 김부겸 총리 이런 발언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거리에 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미크론으로 넘어오면서 제 주변에도 확진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 가족이 확진됐다가 별일 없이 지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뭐 언론에서는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지만 오늘 실제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12분, 14분 정도예요. 지금 3만 5천 명 확진자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우리가 정부가 매일 암으로 돌아가신 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 숫자를 중대본에서 발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숫자를 들으면 굉장히 놀라지만 1년에 30만 명이 죽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좀 지나친 강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중소상공인들이 형편을 알고 있는데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저자들은 재원 조달이 부담이라서 추경을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뭐 어쩌고저쩌고들 뭐 기재부에서 얘기하는데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앞에서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해 오는 것을 그냥 놔둔 것 이건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총리 두 분이 책임지실 일입니다. 홍남기 총리 부총리의 핑계를 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거슬러서 뭘 한다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정치적 책임은 김부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네, 진 짚자면 작가님. 사실은
그 2차 방역 지원금 규모가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린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건 네.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여야가 좀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선거를 앞두고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앰플 주사거든요. 이건 지금 당장 증세를 가라앉히는 거고 좀 더 장기적으로 왜냐하면은 이번 기회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이런 사태가 우리나라가 지금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또 구조적인 전환을 위한 플랜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그냥 돈 내놔라 이런 것이 여야 저 정치인들이 좀 더 이렇게 깊은 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있는 발언과 책임 있는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소장님.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도 대선 공약에서 일하는 사람법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 프리랜서부터 시작해서 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다 포괄해서 근로기준법 정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전국민 고용보험제 등의 제도 개선을 꾀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좀 같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정치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예. 네거티브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포지티브 할 얘기가 시간이 없는 문제도 좀 같이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일을 해서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정도 움직이면 공무원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근데 국회에서 의결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은 뭐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요. 관련 논의 또 어떻게 진행될지. 이게 근데 다 선거용이야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는 찬성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지. 여야 모두 합의를 했기 여야 때문에. 모두.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모셨는데 네.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예, 대타로 자주 불러주십시오. 왜 항상 대타입니까? 본 타석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